5. 반일 애국 역량과의 단합을 위하여. 온 민족의 단합과 반일 애국 역량의 정집결로 조국 광복을 이룩하려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의 전 기간 시종일관하게 견지해 오신 노선이었고 전략적 방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을 시작하신 전날부터 해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반일애국 역량과의 단합을 모색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모든 반일애국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활동은 1940년대 전반기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나는 한평생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중요한 노선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때 민족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민족해방투쟁에서 2대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족해방투쟁은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민족주의는 여전히 하나의 사조로 남아있었고 민족주의 운동 세력도 미약하나마 하나의 반일 애국 역량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개량주의 세력을 제외한 다수의 민족운동자들은 의연히 반일의 기치를 들고 국내와 해외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운동 세력은 국내민들과 해외 교포들 속에서 일정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세봉과의 합작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반일민족운동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반일민족운동자들도 우리와의 연대를 이룩하려고 여러모로 시도하였습니다. 지난날 공산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배척하고 경원시하던 사람들도 점차 우리한테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와의 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반일 독립운동자들의 움직임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어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이루게 된 것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였습니다. 1936년 5월에 우리가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고 민족의 총동원을 호소하면서 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자 민족주의자들은 그의 적극적인 자세로 호응해 나섰습니다. 남만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의 참모장 윤일파가 우리에게 지지 소환을 보낸 것이라든가 상해의 조선인 거류민단에 있던 박시성을 가진 독립운동자가 남만에까지 와서 조국광복회 남만 대표였던 리동광을 만난 것이라든가 김활석의 휘하에 있던 독립군의 잔전 세력이 최윤구를 손들어 조선인민혁명군에 스스로 편입한 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됩니다. 그러면 민족운동 진영이 종전의 배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어떻게 되어 우리와의 합작을 그처럼 중시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 영향력이 확대된 데 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민족해방운동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반일민족해방전선의 주력군이었고 민족의 독립의지와 신념의 최고 대표자였으며 항일혁명의 조직자, 영설자였습니다. 민족해방운동 선상에 여러 갈래의 반일 세력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적들에게 제일 심대한 타격을 가한 것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제일 두려워한 존재도 조선인민혁명군이었고 우리 인민이 제일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무장력도 조선인민혁명군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일제를 조국 강토에서 몰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력은 조선인민혁명군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김구를 보좌하고 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보천보 전투에서 일제가 녹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환성을 올리며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남경에 있던 조선민족혁명당의 기관지도 조선혁명 무장운동의 희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보천보 전투를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편집 집단은 그 신문자료를 함흥에 있는 조선일보 지국에까지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의 주장을 초월하는 범민족적인 지지와 격려,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보천보를 탑승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도 대단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김구는 일찍부터 무력 항쟁을 모색한 사람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에 그가 조직한 노병회라는 단체도 사실은 무력 항쟁을 지향한 단체였습니다.
그는 무조항주의적인 실력 배양이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선 독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은 군대를 큼직하게 꾸려가지고 무장투쟁을 번뜩게 벌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우리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로스안젤스에서 발간되던 조선 독립이라는 교포신문이 김구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 일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김구의 호소에 호응해서 김일성 부대와 조선의용군을 위해 거액의 군자금을 마련해 보냈는데 헌금을 호소한 김구 자신은 전란을 구실로 그 돈을 김일성 부대에도 조선의용군에도 보내지 않고 중도에서 다 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구가 군자금을 보내지 못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돈을 전달하자면 조직선을 타야 하는데 우리의 조직선을 찾기가 그때로서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김구가 우리를 위해 헌금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무장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삼봉 전투도 관내 독립운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해외의 민족운동단체들에서 우리의 투쟁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연공의 움직임이 전에 없이 활발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고 만인이 다 접수할 수 있는 민족 공동의 투쟁 강령인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을 발표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관내에 있던 반일애국 역량은 주의 주장과 투쟁 방식의 차이로 하여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 파라고 하는 김구파였고 다른 하나는 인민전선파라고 불리운 김원봉파였습니다. 김원봉파는 공산주의 계열에 가까운 독립운동 좌파였습니다. 두 파는 장개석 국민당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중국공산당과 저마다 독자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우선 관내의 반일 민족 단체들 자체가 하나의 역량으로 단합되어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각이한주의 주장과 활동 방식을 가진 단체들이 상호 간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항일 애국의 기치 밑에 단일전선을 형성해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단일전선에 망라된 모든 반일 역량과 우리와의 합작을 새로운 기초 위에서 실현해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를 창립한 이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종일관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다음부터는 관내운동과의 연대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중국혁명에서는 2차 국공합작이 실현되어 내외에 커다란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공합작의 실현은 중국인민의 구국항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중국혁명 발전에 크게 주동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타고 작은 당으로 서로 분립되어 있던 김구계열과 김원봉 계열이 1940년 9월에 지난날의 대치 상태에 일단 종지부를 찍고 단일전선 결성에 성공하여 공동선언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동선언에는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10대 강령에서 제시한 사항들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그 후 김원봉 계열을 인입하여 좌우 합작을 이루었습니다. 민족운동 내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우리는 국내와 일본에 있는 반일 애국 역량의 결속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만주와 관내에 있는 반일 애국 역량을 끌어당기기 위한 활동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태평양 전쟁과 중일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본은 멸망의 함정 속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일본의 패망을 예고하는 사변들이 도처에서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격변하는 정세는 국내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반일 역량이 하나로 결속되어 일제화의 최후 결전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반일 투쟁 역사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의와 당파를 초월한 민족 역량의 굳건한 단합만이 조국광복의 날을 앞당기는 지름길로 된다는 하나의 인식에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국내외의 광범한 애국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워 강력한 전민 항쟁 역량을 꾸려나가는 것은
시대가 우리 앞에 부과한 역사적 과제였고 각계각층의 애국 인사들과 인민대 중에 공통된 염원이었습니다. 1940년대 조선 독립운동자들의 활동 방식과 민심 동향의 변화에 대하여 일제경찰은 아래와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내외로부터 감행되는 조선민족의 책무 목적은 민족주의계라든가 공산주의계라든가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조선 독립에 있으며 현재 표면적으로 조선 독립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경 밑에 있는 자와 미국 밑에 있는 자, 소련과 중공하에 있는 자들은 전국의 목적을 조선 독립에 두고 있다.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 소화 19년 1944년 5월에 각도 경찰부장 앞으로 보낸 경찰 문건. 사상 사건에서의 특이한 점, 정례와 같이 주의 주장의理론 구성에 구애되지 않고 중심 목표인 조선민족의 독립에 중점을 지향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정례의 대립 관계에 있었던 공산주의 운동과의 관계에서도 심히 접근하고 있으며 민족주의 분자와 좌익 분자와의 혼재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사건과 같은 것도 드물지 않는 상황에 있다. 고동의사월보 제51호 5페이지 조선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서화 19년 1944년 3, 4월분. 우리가 중국 관내 반일애국 영향과의 연계를 확립하는 데서 주목을 돌린 단체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였습니다. 일본 군대가 중국 본토를 침공한 후부터 림정은 거처를 빈번하게 옮기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를 따라 소재지를 자꾸 바꾸다 보니 사실은 간판이나 겨우 유지할 정도로 고달픈 처지에 있었습니다. 림정 관계자들의 회상에 의하면 이삿짐을 늘 지고 다닐 정도로 줄곧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때에는 짐 보따리를 풀어보지도 못한 채 여관 구석에 앉아있다가 전쟁의 참화를 피해 다른 고장으로 옮겨가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파쟁과 헌법 개정 개각으로 진통을 겪는 임시정부는 초보적인 생존 조건과 신변의 위험 때문에도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구가 경제적 혼란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도 막연하였다. 정부의 집세가 30원, 심부름꾼 월급이 20원 미만이었으나 이것도 낼 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당하기도 하였다. 나는 림정청사 마루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 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다고 하였겠습니까? 1940년에 임시정부는 방랑 생활을 끝내고 장기석 정부의 소개지인 중경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조직한 것도 중경에 있을 때입니다. 림정이 자기 산하에 광복군과 같은 무장력을 내온 것은 그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전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광복군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주관한 한 출판물에서 김일성과 양정우, 조상지 등의 이름을 찍어가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과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은 역사로 보나 구성으로 보나 무장장비로 보나 청소한 무장력이었습니다. 림정 관계자들 자신도 자기네 무장력의 발전은 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리청천이 해외 반일 역량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림정 세력의 주도권 확립이 어렵다고 한 것이라든가 림정은 대처할 아무런 준비도 없이 8.15 해방을 맞이했다고 솔직히 수레한 것은 이런 실정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일제경찰이 광복군에 대하여 남긴 기록의 한 토막을 소개한다. 광복군의 진영은 임시정부의 과대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약하며 각 지대원은 불과 10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다만 제5지대만이 정계 50명이 되나 그중 20명은 라오란 직속의 무정부주의자, 기타는 모두 조선인 포로로서 문맹에 가깝고 아편을 밀매하는 불량업에 종사하던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매우 빈약한 것으로서 거의 볼만한 활동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 황해도 경찰부 고등경찰과 서화 18년 1943년 2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도 손을 잡아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김구 계열과의 합작이 성사되면 저국해방을 위한 최종작전이 벌어질 때 그들의 무장력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였습니다. 김책은 처음에 우리가 임시정부의 김군의 계열과 합작하려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하였습니다. 리유인즉 반공분자인 김구와의 합작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었고, 설사 합작이 성사되는 경우 그것이 얼마나 큰 은을 내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설명을 듣고는 자기가 김구의 애국심을 중시할 대신 그의 반공적 측면만을 너무 일면적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나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는 관내 반일 역량과의 관계는 허정숙을 통하여 추진시켰으면 좋겠다는 안까지 주동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최영건도 저기에는 김구와의 제휴를 그닥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에서는 그가 김책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파벌에 이글이 난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는 못하겠는가. 손을 잡았대야 덕을 보지 못한다. 합작을 하는 바치고는 차라리 김원봉인의 계열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물론 최영건도 나중에는 김책처럼 나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하였습니다. 김원봉은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관내와 동북지방은 물론 국내를 무대로 암살과 습격 파괴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후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조직했는데 제1구대장이 해방 직후 중앙보안관부학교 교장을 잠깐 한 바 있는 박효삼이었습니다. 박효삼은 휘하에 40명 정도의 대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김원봉이 하는 말을 들으니 조선의용대는 규모도 작고 가침새도 빈약해서 독자적인 활동은 별로 하지 못하고 중국 부대들에 섞여 돌아가면서 확성기를 가지고 반전 선전과 적군 와해 공작 같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규모와 갖춤새는 그닥 변변치 않지만 힘으로 일제를 타승하려는 그들의 지향을 중시하였습니다. 우리는 화북에 있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존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무정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중국의 홍군 건설과 중국인민의 해방투쟁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에 돌아와서는 민족보위성 부상도 하고 포병사령관도 하였습니다. 무정이 조국에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 집 가까이에 그의 집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정은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도 무력건설에 참가하여 공로도 세웠지만 워낙 군벌 관력기가 심한 사람이어서 조국해방전쟁 때에 비판을 받고 군직을 다 내놓았습니다. 무정이 현직에서 해임되었지만 우리는 그가 중병으로 신고할 때 최선을 다하여 치료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중국 장춘에 러무냐 의료집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무정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무정이 우리 곁에서 눈을 감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그를 조국에 데려왔습니다.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공로를 평가하여 장례식을 잘해주었습니다. 무정은 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김장군 소문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힘이 났다. 외놈 오랑캐들을 벌벌 떨게 하는 장수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몸은 비록 팔로군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백두산 쪽에 가 있었다. 조선의용군이 김장군 부대와 합류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조선의용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공동으로 일제를 경멸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일성 장군과 손을 잡아보려고 여러모로 애썼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의용군 화북지대가 조직된 다음 이 지대가 위대한 수령님과 연계를 맺기 위해 활동한 정령에 대하여 일제 관원 자료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의 동정 1941년 5월 6월경에 새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를 편성하였다. 그 후 경한선 일대에 우리가 점령한 지역을 목표로 하여 동지획득 각종 모략선전에 광분하는 것과 함께 제만불령선인 김일성과의 제휴, 선내 동지와의 연락 등 공작 중인 바 우리들은 내부의 단결을 굳게 하고 화북조선 동포 20만, 동북, 만주, 국내, 조선, 국내 혁명인사 및 혁명단체, 무장대오를 연합하여 조선민족 해방을 위하여 시종일관하게 반일투쟁을 견지한다. 은원의 선언 발표. 황해도 경찰부 고등경찰과 소화 18년 1943년 2월.
해방 후 내각에서 저대문화선전상을 한 허정숙도 1940년대에는 연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연안에서 활동한 조선인 운동자들 가운데 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다 우리 부대를 그리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에 대한 동경심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도 주울레와 주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만주러 가게 해달라고 청혼까지 했다가 중국 사람들한테서 민족주의를 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중국 관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을 때 관내의 조선인 운동자들과 애국인사들도 우리와의 합작을 열렬히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도 팔로군을 따라다니면서 적군 와해 공작을 많이 했는데 주되는 사업 대상은 일본 군대에서 복무하는 조선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청년들을 상대로 외놈들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고 과감무쌍하게 탈출하여 북중국 방면에 있는 자는 조선의용군이나 팔로군에, 중부중국과 남중국 방면에 있는 자는 조선의용대나 신사군에, 만주 방면에 있는 자는 김일성 부대를 찾아가라는 식으로 하마를 들이댔습니다. 그들은 의거해오는 조선인 징병자들에 대한 대우 규정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중기관총을 가지고 오면 돈 얼마를 주고 3년간의 일용품 우대 특전을 준다든지, 경기관총이나 척탄통, 소총을 가지고 오면 얼마, 또 투항하는 자는 각자의 희망에 따라 공부할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적군 와해 공작을 벌리곤 했는데 그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애국자들 가운데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주장에는 관계없이 모두가 우리와의 연대와 합작을 지향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뭐로 보든지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주장에 따라 사람들을 이편 저편으로 갈라놓고 차별하는 노름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이건 장개석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이건 그런 것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애국을 지향하는 인사들은 다 합작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중국 관내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군사당국이나 국제당선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동북항일연군 측에서 관내에 파견하는 연락선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연락원을 필요한 방면에 직접 파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북에서 무장투쟁을 할 때 관내와 연계를 취하면서 이용한 선 가운데는 여하 동강 방면에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교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강성 이리와 감숙성의 란주, 연안으로 통하는 국제통로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선은 만주의 동변도로부터 만주와 중국의 국경선을 연결하는 유경로였습니다. 원동이 훈련기지에는 그 당시 중국 관내에서 홍군 사단장을 하다가 소련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후 연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제연합군에 와서 강의에도 출연한 류아르와 로동생, 중공당 연락원 왕붕이 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관내로 돌아가게 되면 연안과 중경에서 활동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맡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연안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류아르는 동북해방작전 당시 동북야전군 참모장을 하였습니다. 후에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사령원이 되었습니다. 로동생도 동북땅에 남아서 성강군구 사령원을 하였습니다. 그를 아마 성명이라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945년 말에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북지방에 서부대 공작을 나가는 표현을 통해서도 관내와의 연계를 시도했고 국내에 있는 지하조직선을 통해서도 관내 인사들과 접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김책의 말대로 허정숙을 중시하였습니다. 허정숙이한테 우리의 서원이 닿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연안과 중경 일대의 반일 역량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출로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허정숙을 특별히 점 찍은 것은 그의 애국적인 투쟁 경력을 좋게 본 데도 있었지만 그가 김책과의 연고가 깊은 허혼의 딸이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드성원인 강병선이 주관했던 신의주의 지하조직에 관내와의 연계를 확보할 때에 대한 지령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지령에 따라 신의주의 지하조직은 천진에 있는 한 공작원에게 중경과 연안 쪽에 조선인혁명군의 연락 통로를 개척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중경 연안과의 합작을 위한 중간 연락 지점을 만들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제연합군 시절에 중국 관내 반일 애국 역량과의 민족통일전선,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항일 세력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위해 각방으로 활약한 사실과 관련하여 일제 경찰기관들은 여러 건의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김일성의 활동 상황. 김일성은 현재 소련 원동 울라지보스토크 부근의 오케안스카야 야영학교에 있으면서 만주에 있는 불량 소원인들의 획득 용도에 암약 중인 바,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미소 합작의 비밀협정에 기초하여 중국에 있는 미 공군의 만선지방 공습에 호응하여 만선지대에서 만선 연락의 철도 파괴에 의한 군수 수송을 방해하는 것과 함께 민심교란 공작을 전개하기 위하여 가까운 만선 주요 지구의 공작원을 밀파하려고 목하 준비 중이라고 한다. 즉 김일성은 지난 6월 중순경 전후 2차례에 걸쳐 모스크바에 다녀온 외에 중경 연안에 건너가 주중 소미대소관들과 중공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한 후 장래에 대처하는 공작 밀파 요원을 그 전에 압록강 연안지대에서 활동하였던 당시의 선만인 학년비로서 철도 파괴 모략단 및 사상 모략 공작반을 재편성하고 소련 하바롭스크 부근에서 이 모략 공작의 교육 훈련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소화 19년 1944년 11월분 76페이지. 우리가 관내에 있는 반일애국 역량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을 때 중경에 있던 반일애국 역량도 우리와의 합작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모로 활동하였습니다. 김구의 비서로 있던 안중근의 조카 안우생의 회상에 의하면 김구도 우리에게 연락원을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연락원은 만주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중도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1942년 12월에는 임시정부 파견원의 자격으로 김가송을 가진 사람이 목단강까지 왔다가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중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제는 우리와 관내에 있는 중공당 소속의 조선인 공산당 계가 중강진, 림강, 해산진, 통화 부근을 중심선으로 해서 서로 연락하고 있다는 정보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연합군 시절에 서부대 공작을 하면서 정교 세력에도 관심을 돌렸습니다. 1942년 말에 영안현 동경성에 있던 대정교본부의 3세 교주 윤세복을 비롯하여 많은 교인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정교의 교인들은 자기네 교의 사명이 일본과 만주국의 기반에서 벗어나 조선민족에 의한 배달국의 재건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일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대정교의 한 간부는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은 불가피한 운명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저국 광복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하면서 버마에 바모가 있다면 조선에는 김일성이 있다. 조선민족의 행복은 독립에 의하여 이룩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부대 공작에 나갔던 동무들을 통하여 목단강성 경무청이 대정교 간부들을 마구 체포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영안현에 정본부를 두고 있던 제2방면군 소속의 반일회에 적들의 단합책동을 분쇄하고 애국적 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에 대해서와 화전, 도나, 안도 일대의 반일 역량을 조직의 주위에 묶어 세우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때에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대일 작전을 준비하던 나날에 우리가 주목한 국내의 반일민족 단체는 여운형이 조직한 조선건국동맹이었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은 1944년에 나온 반일 지하단체입니다. 이 동맹은 여운형의 고향인 경기도 양평 일대 농민들을 기본으로 하여 모은 농민동맹이라는 산하 조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4년이면 민족주의 단체들에 대한 일제 탄압이 극도에 달하던 때입니다. 패망에 직면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국가 총동원법이 어머여 하는 파슈방망이들을 마구 휘두르며 반일 요소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대상이면 그가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문초하고 처형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서울 일대에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반일단체를 내온 것은 과시 여운형다운 배짱이었습니다.
건국동맹이 비밀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던지 서울에 있은 우리 공작원들도 얼마 동안은 자기네 코앞에서 그런 조직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1945년에 가서야 겨우 건국동맹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려운형은 조선 건국동맹을 내온 다음 인차 나에게도 사람을 보내고 조선독립동맹에도 연락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그가 보낸 연락원은 우리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여운형이 보낸 사절들이 연안 쪽에 있는 조선독립동맹 인사들과는 만났다고 합니다. 여운형의 연락원이 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소련의 훈련기지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운형이 보천보 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우리를 만나려고 각방으로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여운형과의 합작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운형과의 사업은 서울에 가 있는 정치공작원에게 맡겼습니다. 품을 들여서라도 여운형과 접촉해보라는 임무를 주었으나 후에 들은 데 의하면 상대가 도무지 곁을 주지 않아 그와 한 번도 속 깊은 말을 나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운형은 건국동맹 안에 군사위원회를 내오고 무장투쟁으로 일제의 배후를 교란시키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전민항쟁 노선에도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관내의 모든 반일애국 역량과의 합작을 위한 우리의 활동은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이 너무나도 빨리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국내 항쟁 조직들이 내응외합하여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종작전을 벌일 때 관내 무장력은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군은 이것을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외적의 항복이 자기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 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다고 통탄하였으며 자기네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의 발언권이 약할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작을 위한 쌍방의 노력이 그렇게 허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에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때 가서든지 꼭 은을 내기 마련입니다. 정성이 지국하면 북두 칠성이 굽어본다는 말도 있지만 민족 해방을 위해 바치는 노력에 대해서는 역사가 꼭 보상을 하는 법입니다. 반일애국 역량과의 단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역사의 밑거름으로 되어 해방된 조국 땅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의 결성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항일혁명 초기부터 통일전선 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노선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온 것이 100번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때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사이에는 일정한 마찰과 대립도 없지 않았습니다. 고의허나 현묵관과 같은 국민부 상층이 우리 동무들을 여러 명이나 살해한 왕청문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우리는 얼마 동안 민족주의자들과 거래를 끊고 그들을 통렬히 규탄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일부 동무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자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청문에서의 희생이 아무리 참혹하고 가슴 아픈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부의 반동적인 상층이 범한 죄행을 민족주의 진영 전체의 잘못으로 증폭시켜 전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동지들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슬픔과 분노를 묵새겨가며 통일전선의 깃발을 시종일관하게 축혀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백지화하고 국민부의 잔전 세력으로 남만에서 활동하던 양세봉인의 부대에도 찾아갔고 반공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로 되어 있던 김구와의 합작도 모색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심리적 곡절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정에 사로잡혀 처신을 극단적으로 하면서 민족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만 나갔더라면 통일전선은 지상공론으로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노력과 성의 앞에서는 김구와 같은 완고한 반공인사도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구와 같은 민족주의자가 하루아침 사이에 우리한테로 돌아섰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림정을 인정하지 않은 미 군종의 처사가 고깝고 또 단순히 리승만과 의가 맞지 않아서 반공 대신 연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항일의 나날로부터 뜨겁게 간직해오던 애국의 열정이 우리와 김구를 하나로 융합시킨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찍부터 점을 찍어두었던 대상들은 해방 후 모두 통일전선의 깃발 아래에 모여들었습니다. 1948년 4월에 남북연석회의에 어떤 정객들이 참가했는가를 보시오. 김구, 김규식, 조소앙, 최동호, 엄항섭, 조완구, 김월성. 이름 있는 민족주의자들은 다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김군의 임시정부 인사들은 다 우리에게로 온 셈입니다. 조선 건국동맹의 주인공인 여운형도 평양에 와서 나를 만나고 돌아갔고, 조선 독립동맹의 지도자들도 동료들과 함께 평양으로 찾아왔으며, 김원봉도 평양에 와서 초대 국가검열상으로 사업하였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벌써 1946년에 각 당 각파 각계의 애국 역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대일작전을 준비하던 나날에 더 연마되고 공고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만일 그런 의지의 연마 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해방 후 애국과 매국,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동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던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각이한 주의 주장과 투쟁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애국 역량을 그처럼 인내성 있게 통일전선의 광장으로 불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세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의 좌우명은 무엇보다도 민족 대단결로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흥망성쇠 여부는 우리 민족 모두가 이 좌우명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과 이념, 정견과 제도에 앞서 민족을 우선시하는 시종일관하고 공명정대한 정책의 깊은 역사적 뿌리와 크나큰 업적과 고귀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내놓고 온 민족을 통일 위협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